자기 개발에 필요한 시사 상식을 매일 아침 전달하는 매일 습관 뉴스피드 5월 22일 시작합니다. 계절의 시계가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낮 동안 따사로운 봄볕이 퍼지면서 기온을 크게 올리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 차이가 10도나 됩니다. 시간대에 잘 맞는 옷차림으로 건강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서울 15도, 청주 15도, 대구 12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서울 25도, 대전 26도, 창원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쪽 지역은 오늘도 20도를 밑돌아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의 양은 적지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할 수 있으니 행복한 금요일 저녁 안전에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안정을 위해 내놓은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과천지구의 교통망 구축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경기 하남시 교산 신도시에는 송파 하남 간 도시철도가 놓이며 강남역까지 30분 내 도착이 가능합니다. 사업비는 1조 5,401억 원으로 2023년 착공에 2028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과천의 경우 총 사업비 7,400억 원이 투입돼 광역급행열차 GTX-C 노선인 정부 과천청사역이 위례 과천선과 이어집니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대책은 서울 잠실과 강남 등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대중교통망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들의 상습 정체 구간들도 개선에 들어갑니다. 하남시 인근 교통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동남로 연결 도로를 신설하고 동남로를 확장합니다. 또 과천과 이수의 상습 정체 구간에는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해 복합터널 사업을 시행하고 청계산 지하차도, 영곡 IC 도로 개선 사업도 함께 추진됩니다. 국토부는 나머지 4개 신도시 교통 대책도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확정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는 20일 기존의 TV 생산 라인 6개 중 2개를 인도네시아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면 다음날 21일 삼성전자는 이미 계획하고 있던 평택 반도체 파운드리 생산 라인을 신규 구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TV와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요 정책으로 리쇼어링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과 LG의 상반된 결정에 이목이 끌리고 있습니다. TV 생산은 많은 노동력을 바탕으로 하는 제조 분야이고 반도체는 대부분의 과정이 자동화된 분야로 인건비 차원에서 결이 상당히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달 라인 공사에 착수했으며 2021년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LG전자는 인도네시아 공장을 아시아 시장 전담 공급 기지로 육성해 글로벌 생산지 효율화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구미의 TV 생산 라인은 고부가 올레드 TV를 중심으로 머더 팩터리를 삼는다는 입장입니다. 삼성전자의 결정은 이미 1년 전부터 추진되어 온 사항이고 2030년까지 133조 원을 투자해 시스템 반도체 1위를 달성하겠다는 반도체 비전 2030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공교롭게 구체적 시행 방안 발표가 경쟁 업체와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이네요.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에 삼성전자가 응답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한편 LG전자는 삼성전자의 이러한 대조적 행보에 황당해한다는 후문이 들리네요. 하지만 LG전자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노조 등 구성원들과 합의를 마친 상태로 인건비와 재료비 부담이 큰 제조업 기업에서 효율화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으로는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 추진이 아직 실제 효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근로환경, 투자 입지, 노사 문제, 감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입지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획기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년 동안 민간 경제성장 기여율이 미국은 95.8%에서 82.6%로 감소한 반면 한국은 78.1%에서 25%로 급격한 하락을 겪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에서 가계소비, 기업 투자 등 민간 경제 활력이 빠르게 위축됐다는 분석입니다. 대구의 농업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교육부와 방역 당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이 학생은 대구시 교육청이 기숙사 입소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대구시 교육청은 근거리 통학 가능 학생을 제외한 학생들을 바탕으로 1인 1실 수용을 원칙으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해당 학교는 확진 판정 직후 등교한 학생 모두를 귀가시키고 수업은 원격으로 대체했습니다. 이 학생은 경북의 타 지역 학생으로 19일 저녁 부모님 자차로 입소해 다음날 보건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은 것 외에는 외출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보건당국과 협의를 거쳐 우선 해당 학교 등교 학생 전원과 교직원을 중심으로 검체 검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한국 문화의 자존심, 간송미술관 작품이 경매에 나온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간송 전영필 선생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에 유출될 뻔한 서화, 도자기, 고서 등 국보급 문화재 5천여 점을 전 재산을 들여 문화를 통해 나라를 지킨다는 신념으로 문화보국을 실천하셨습니다. 이후 그의 유지를 받들어 자손들은 3대에 걸쳐 간송미술관을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간송 집안의 소장품이 처음 경매에 등장해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 27일 강남구 신사동에서 열리는 경매에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불상 두 점이 나온다고 하네요. 해당 불상들은 호가가 30억 원에 육박할 만한 국보급 문화재들인 이유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사실 이러한 결정은 간송미술관의 재정난에 비추어 보면 당연한 결정이라는 평가입니다. 전임 간송미술관 이사장 전성우 씨가 타계하며 간송문화재들을 이어받은 3대째 이사장에게 막대한 상속세가 부과됐으나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고 하네요. 익명의 간송미술관 관계자는 주변의 비판적 시선을 알지만 세금 액수는 미술관이 감당할 규모가 아니라며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간송미술관은 지금껏 국가 지원 없이 사비로만 운영돼 왔으며 40년 동안 85차례의 전시회 입장료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간송문화재 소장품 경매는 앞으로 몇 차례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의 불상뿐 아니라 다른 불교 문화재들이 나올 수 있다는 예상이 있네요. 이렇게 경매에 나오는 문화재들이 혹시 해외로 유출이 되면 안 될 텐데 정부의 지속 가능한 문화재 보존 방안이 시급한 때입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에 대해 내년에도 못 열면 더 이상의 연기는 없다며 취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의 기세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내년 도쿄올림픽이 열릴 수 있겠느냐는 한간의 의구심에 내놓은 대답입니다.
바흐 위원장은 일본의 아베 총리도 2021년이 마지막 옵션이라는 것에 동의했다며 기약 없이 미뤄지는 올림픽을 위해 3천에서 5천 명에 달하는 인원을 도쿄올림픽 조직위에서 계속 고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매년 전 세계에서 열리는 스포츠 일정도 고려해야 한다며 선수들을 불확실한 상황에 계속 둘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내년이 IOC와 일본의 한계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도쿄올림픽 시설 건설 비용은 15조 원이 넘게 투입됐는데 1년 연기에 대한 추가 비용은 약 3조 4천억에서 7조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경기장 시설 유지부터 인건비, 입장권 환불, 올림픽 아파트 분양 연기에 따른 금융 비용 등을 포함하는 금액이죠. 사실 이렇게 막대한 연기 비용에 IOC는 8천억 원만 부담하며 거의 대다수의 비용을 일본이 떠안아야 하는 형편입니다. 도쿄올림픽은 아베 총리에게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 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 확산 초기의 올림픽 개최 때문에 코로나 검사에 소극적이란 비난을 숱하게 받아온 터에 올림픽마저 취소되어 막대한 손실만 본다면 반가워할 일본 국민이 없겠죠. 아베 총리는 일단 내년 7월 예정된 올림픽 개막 전까지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여 올림픽을 정상 개최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실 백신에 대한 기대는 낙관적이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이번 주도 저희가 해냈습니다. 사실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뉴스 편집하는 게 가능할까 걱정이 많았는데요. 이제 2주를 넘겼네요. 여러분도 막연한 걱정과 우려로 밀어놓은 일이 있다면 우선은 그냥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아직 모르지만 하루하루 잃어가는 과정도 정말 뿌듯하네요. 오늘도 자기 개발을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하는 당신은 정말 성공할 겁니다. 그런 당신을 SNG 트러스트는 매일 습관 자기개발 뉴스로 응원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